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마이뉴스에 이재명 경기지사 기사가 났습니다. 방북 초청받은 이재명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 리종혁 부위원장 다른 경로로 더 일찍 와라. 옥류관은 고양시에, 이거는 고양시에, 옥류관 고양시에는 아직 물음표고요. 말 그대로 아직 모른다는 얘기고, 리종혁 부위원장 다른 경로로 더 일찍 와라. 이재명 육로로 평양 가고 싶다.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는 밝혔고요. 민주영역 부위원장이 방북을 초청했나 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리종혁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진이 좀 멋들어지게 나왔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제대회 참석차 방남 중인 리종혁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다. 이하영 경기도 부지사는 16일 경기 고양시 엠블 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에게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북측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초청 의사를 많이 밝혔군요. 이하영 부지사에 따르면 방북 초청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육로를 통해 평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민중혁 부위원장은 이하영 부지사에 따르면 방북 초청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육로를 통해 평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민중혁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의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하영 부지사는 구체적인 일,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등을 가지고 북한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북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하영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가능한 일부터 협력. 이하영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 북측 대표단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며 저희가 기존에 발표했던 북측과의 합의 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잘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그러나 다만 현재의 유엔의 대북 제재 국면 하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북측과 대체로 논의된 내용은 제재 국면 하에서 가능한 일, 예를 들어 농업, 산림, 보건의료,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들을 보다 광범위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 협력 분야에도 제재 국면에 관련된 부분은 제재가 풀리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제대회는 리종혁 부위원장 측 북측 대표단을 비롯해 이재명 지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환종 경기도의회 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북측 대표단이 남측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을 받아 학술대회 참가 목적으로 방한한 것은 남북 교류 사상. 경기도의 초청을 받은 북측 대표단은 지난 14일 일천공항을 통해 입국, 애초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성애 전 조선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실장도 방남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김성애 실장이 오지 못한 건 아쉽다며 상당히 심한 독감에 걸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은 지난 15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이재명 지사와 함께 경기도가 만든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을 방문하며 17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 이하영 평화부지사의 백브리핑 일문일답 요지를 보면은 옥류관 예정지 들려다 봤다던데 확인해 줄 수 있나? 구체적으로 북측 대표단과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을 얘기 달라. 다만
이번에 북측 대표단이 방북한 곳이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도 농촌기술연구원이다. 북측에서는 이 영역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경기도와 황해도 등 특정 지역에 시범마을을 하나 만든다면 그 마을의 농업시설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은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눈으로 보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 북측 대표단은 스마트팜 도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했다. 향후 대북 제재 사항이 풀리면 스마트팜 팩토리, 첨단 과학에 어울리는 도시까지 연구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재명 도지사는 통일경제특구에 관해서 성명을 많이 했다. 앞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 접경지대인 경기도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북한과 어떻게 협력하는 게 좋을 것인가 논의했다. 오늘 오전 북측 대표단이 옥류관 예정지를 불러봤다던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경기도가 아직 옥류관을 어느 도시 하자는 공식 입장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양해해달라. 북측 대표단이 오전에 호수공원 일원을 버스 타고 돌아본 것은 맞다. 호수공원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말하더라. 이재준 고양시장이 그 버스에 탔나? 확인해 줄 수 없다. 옥류관은 대북제재 풀리기 전에도 가능한가? 옥류관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2년, 길게 3년은 걸리지 않겠나? 제재의 국면이 풀려야 가능한 일이다. 간이로라도 작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북측이 말하는 식의 규모와 방식으로 하려면 길게 3년, 짧게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번에 북측 대표단의 경기도 방문으로 이제 얻은 최대의 성과는 이번 국제대회 그 자체다. 북측이 최초로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자기 입장을 내고 토론도 하고 또 경기도의 여러 시설을 둘러본 것은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협의문에 보면 앞으로 평화공원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경기도와 북한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선언적 내용이다. DMZ 부근에 전쟁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도 조성하고 더 영역을 넓혀 평화공원까지 조성하면 상당히 성과 있는 합의가 되지 않겠나 싶다. 이번에는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와 합의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사인가? 전적으로 그렇다. 조선아태평양위원회가 북한의 대남기구에서 가장 상부기관이다. 거기 김영철 위원장이 있고 이번에 온 리종혁 부위원장이 있는데 리종혁 부위원장은 아태평화연구원 원장도 맡고 있어 일정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달라. 이제 기사 전문이고요. 기사가 조금 긴데 일단 뭐 여기서 내용이 딱 볼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종혁 부위원장이 이재명 지사를 북으로 초청했다 이거죠. 그게 중요하죠. 얻은 성과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북쪽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북쪽에 갔다가 북쪽의 상황을 얼마만큼 이제 제대로 현실적인 것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 명분은 잡혔습니다. 대의명분은 잡혔고, 먼저 이제 초청을 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북측에 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자연스럽게 북측을 방문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북측에 갔다 오는 것만이 끝낼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뭐 북쪽에 한번 갔다 오는 거에 의미를 둘 것 같지는 않고요. 얼마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얼마만큼 진짜 기초공사를 튼튼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해줄 수 있느냐. 큰 남북대화의 큰 밑그림,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 큰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은 이제 현실 세계에 얼마만큼 이제 현실 세계로 그 밑그림 그려진 거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에 이제 도입시키느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하나 모양이 나타나야 국민들도 아 이렇게 지금 북한과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괜히 좀 안심되고 있구나. 아직도 북한이 굉장히 좀 북한을 안 좋게 보고 있는 분들도 새롭게 북한을 평가하고 이렇게 현실 그 큰 밑그림이 현실 세계로 드러나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봐야 그분들도 이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나 북한에 대한 안 좋았던 상식들이 조금씩은 변화되지 않을까.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말로만 큰 밑그림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또 시대 흐름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슬슬 그 밑그림들이 드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선봉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도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 초청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 저도 육로로 평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좀 불편하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밑에 단추를 잘 채워야 되거든요. 정말로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현실. 우리 너무 막연하게 북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정보가 없고. 가면서 바깥 경치를 보고 쭉 훑어보고 가면서도 어느 수준이다, 어느 정도다,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되고 어느 수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육로로 가면서 비행기 타고 슉 가는 것보다는 육로 쪽을 가면서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또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육로로 가는 선택이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리종욱 부위원장은 다른 경로로 더 일찍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뭐 2, 3일 더 늦게 간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거는 없다. 얼마만큼 가서 북한의 현실을 잘 알고 잘 공부하고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경기도지사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도지사의 이 생각과 마인드, 머릿속에 이 밑그림 구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잘 캐치하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뭐 어느 쪽을 가셔도 큰 문제될 건 없겠지만 육로로 평양 가고 싶다 이 얘기에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육로로 가셔도 좋습니다. 육로로 가면서 얻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받고요. 어쨌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하나의 또 다른 대북관계의 물꼬가 트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고요. 우리 이화영 지사, 평화부지사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한번 칭찬해드리고요.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의 변화,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하나의 그렇게 음, 잘 연계가 됨으로써 가교적인 역할을 굉장히 위치상으로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일본 그리고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그들 때문에 많은 고전도 하고 있지만 위치상적으로는 그들을 얼마든지 그들의 중간에 서서 얼마든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적 조건도 갖추고 있으니까 이걸 얼마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그동안 지금까지 그 열강들의 먹잇감이었던 곳이 이제는 하나의 주체가 돼서 그들의 연결고리 역할, 이제 동반자적인 역할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느냐가 지금 시대적 상황이나 시대적 흐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시선들이 이제 가고 한 발자국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에 들어가고 있다. 그거의 한 발자국이죠. 지금 발자국을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이 사진 하나가 이야기 해주듯이 이제 어쨌든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멋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더 되고요.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엄청난 활약도 기대하는 걸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다시 이제 이 북한이 이제 북한 리스크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북한 자존심을 건드리면 언제든지 불안한 전력도 있고 그걸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북한 사정도 녹록치는 않다. 그렇게 쉽게 약속하고 쉽게 그 약속을 깨고 이럴 상황이 북한 자체도 아니다. 북한도 모습은 저렇지만 지금 어느 선에서는 경제적으로 북한도 돌파하지 않으면 저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급박함이 있다는 거 아마 이 사람들도 알 거고요. 저희도 새로운 먹거리와 경제 지금 한계에 좀 봉착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다 보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야죠. 그 부분을 아마 이 남북 관계에서 좀 찾으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새로운 바람이 좀 일어나서 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이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활약할 수 있는